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빨간불 켜고 있고요. 올라가는 종목 개수가 양지수 모두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장 후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또 내일의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물음표를 달고 있죠. 시장이 최근에는 좀 잘 나가는 섹터에서 급등주 말고 대장주 말고 그 후속주에 좀 열을 올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오늘 종목들도 그런 부분에 좀 초점 맞춰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차 전지 쪽 이야기 장비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실 2차 전지에서 뭐 소재 쪽을 지나고 지금은 시장에서 또 키 맞추기 과정 장비주도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감을 꽤 오래전부터 갖고는 있었는데요. 생각만큼 강한 탄력을 내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삼성 SDI 투자 소식, 그리고 블루오벌 또 테네시 등에 대한 하반기 투자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 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장비주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2차 전지 쪽의 또 하나의 섹터죠. 근데 이게 앞에 질문하셨던 게 삼성 SDI 발 이쪽에 추가 투자를 통해서 나오는 2차 전지 장비주의 모멘텀 이쪽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 자체가 일단 외적인 성장을 통해서 미국 가서 공장 한 4개, 5개 짓고 여기다가 우리 삼성 SDI 거 쫙 깔겠어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네. 약간 내실을 다지는 차원 쪽에서 투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현재 국내 쪽이고 게다가 또 해외 쪽에서는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을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아직 구체화된 게 조금 적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 발 2차 전지 장비주의 모멘텀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여전히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이제 수주를 체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수주 잔고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 쪽이 먼저 P&T고, 네. 게다가 M 플러스 이 정도가 가장 눈에 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술 경쟁력이 가장 크느냐? 아직 거기선 또 해답은 또 못 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나 또 눈길이 가는 거는 이번에 요즘에 또 폐배터리 관련된 리사이클링 관련된 쪽에 가장 뜨겁죠. 성일하이텍도 추가 투자한다. 거기다가 또 고려야윤도 LG화학과 조인트 벤처 설립해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강점이 있는 장비 쪽도 봐야 되겠죠. 네. 그쪽에 하나가 하나기술이 아닌가. 하나기술. 그런 쪽도 네. 한번 체크를 해보시되 중요한 건 수주가 나와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주가 쌓이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 관심이 모여 있는 곳에서 교집합 종목이 무엇인가를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하나기술 긍정의 포인트 잡아주셨고 수주 소식이 있는지 지속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폐배터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폐배터리 얘기도 좀 해보죠. 오늘 이지트로닉스, MPC, 하나기술도 오르고요. 성일하이텍, 웰크론한텍 다 올라갑니다. 폐배터리 쪽. 이 성일하이텍이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공모가 대비 지금 10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근데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성일하이텍 대표님이시라면 사시겠어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훅 들어오시네요. 네. 요즘 보니까 이쪽이 핫하죠. 세비캠도 최근까지 가장 강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키 맞추기로 성일하이텍이 좀 올라가고 하는 변화를 봤을 때 폐배터리 관련된 쪽에 관심이 높습니다. 근데 이쪽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어차피 2차 전지 소재나 또 관련된 섹터들은 그렇게 높은 고밸류인데 그 정도까지 맞춰주려면 좀 더 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바라보면서 지금 들어오는 상황들. 근데 막상 폐배터리가 이제 전기차가 이만큼 성장을 해서 거기서 이제 쓰다가 남는 게 이제 돌아오는 이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죠. 그래서 근데 어차피 전기차 커질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이 한 3년, 5년 뒤 가게 되면 다 회수해서 쓸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또 확정된 미래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접근해 볼 만하죠. 근데 타이밍은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아직 한 달도 안 된 상황들 쪽에서 이런 종목들 대응하기가 왠지 마음 편하게 대응은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낙업 물량 풀리고 이런 일정 보고 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대응한다고 하시더라도 장중이나 아니면 며칠 단위로 짧게 끊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어떤 오버행 이슈나 부분들 또 나올 때는 약간 출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IPO 종목의 특수성들 생각을 해보시되
솔직히 나머지 뭐 MPC부터 나머지 종목들 쭉 있는데 네. 이쪽은 그냥 테마주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잡아주셨어요. 다음 하나만 더 볼게요. 이 미래나노텍도 너무 궁금해요. 제가 궁금했던 거 다 적어놨다가 대표님 오신 날 여쭤보는 기분인데 오늘 장도 미래나노텍 13% 올라가고요. 어제도 8% 정도 상승세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수산화 리튬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미래나노텍에 대한 전략은요? 보유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적어놓으신 거 보니까 다 급등주만 이런 거 이 딱 급등주를 기민하게 소화해 주실 분이 예. 대표님이 딱 떠올라서. 그렇군요. 네. 그럼 매일 나와도 매일 나와서 급등주 체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 미래나노텍 유심 있게 봤습니다. 봐서 이걸 과연 내가 쫓아가서 매매할 만한 종목인가라고 보는데 패턴은 할만합니다. 근데 이게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솔직히 이제 좀 고민은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회사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LCD 들어가는 광학 필름 그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이 모멘텀이 나오는 게 이 회사가 아니라 자회사죠. 미래 나노 소재인가? 이쪽 자회사가 갖고 있는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가공과 함께 나오는 최근에 여러 가지 기대감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자회사의 모멘텀을 안고 거기다가 움직이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이걸 그대로 또 생각해서 끌고 갈 것인가. 특히 예전에 한번 또 나왔던 이런 이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의 특징 같은 경우는 금양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네. 그때 소개시켜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회사뿐만 아니라 직접 자기가 뛰어들면서 하는 영역이 더 크다고 보게 되면 약간 한 단계 거쳤을 때에 대한 변화를 봤을 때는 이렇게 완전하게 맘 놓고 따라갈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쪽인데 벌써 시총이 3천억대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기본 체력에 비해서도 약간 비싼 느낌이 드는데 일단 지금 상황 쪽에서는 너무 공격적으로 안 들어가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으로 이쪽도 그냥 많이 올랐는데 짧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종 기업 중에 금양을 사실 저희 대표님이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얘기를 해주셨고 급등이 나왔었고 저희가 AS도 했었는데 그 뒤로 또 추가 급등이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장도 하락권에서 출발했던 금양이 지금은 한 6% 정도 올라가면서 와, 이 종목 정말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한 AS 짧게 한마디로만 주신다면? 네, 그냥 금양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수익 챙기시는 게 가장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를 따라갈 만한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게 미래나노텍이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양도 저희가 굉장히 낮은 가격에 5,000원 부근쯤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11,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양까지 짧은 AS도 받아봤고요. 이제 그럼 제2의 금양이 될 수 있을지 오늘의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자, 확인하시면 대양전기공업입니다. 가진 패가 많다. 어떤 패들을 갖고 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확인하시죠. 선박에서 방산까지. 와우. 핫하다는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네요. 네, 금양이 아니고 대양입니다. 네. 그래서 자꾸 그 푸시를 주시는 것 같은데 좋은 종목 찾다 보면은 또 나오겠죠. 네. 근데 지금 같은 조선기자재 요즘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조선업황 10년 사이클에 호황이 왔다는데 그럼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박에 조명 들어간 회사 거의 시장 점유율 압도적입니다. 네, 그냥 근데 배가 그렇게 큰데 조명 10개, 20개 달까요? 훨씬 많이 달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선박 기자재에 대한 모멘텀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 회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박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이쪽 갈래? 그러면서 군함, 잠수함, 특히 잠수함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6,000m면은 이게 거의 6km죠? 네, 까지 내려갈 수 있는 심해 잠수정에 대해서 잠수함과 수중 로봇 이쪽에 강점이 있는데 이쪽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또 무인 잠수함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도 확장되다 보니까 방산의 모멘텀도 같이 있겠네요. 네, 그런 쪽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또 자동차 센서 쪽에도 확장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네. 기존의 업력을 가지고 계속 열어가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쪽에서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전자 시스템이라든가 또 전기 배전반 관련된 쪽도 어떻게 보면 조명 쪽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우리 이거 잘해. 그러다 보니까 선박에 들어가는 전기 배전 관련된 쪽도 같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런 쪽도 여러 가지 영역 쪽에서
할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뭐 배전 시스템 이런 쪽 종목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사업도 가지고 있고 방산 쪽도 갖고 있고 선박 쪽에서도 모멘텀을 안고 있는 저는 이런 교집합 종목들 꽤나 좋아하거든요. 다음 포인트 그럼 곧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사업 기대 이렇게 뭘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업에 도전하나요? 네, 근데 큰 축은 조선 쪽입니다. 조선에서 시작해서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우리 이거 말고 좀 더 다른 거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자동차용 압력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특히 MEMS 반도체 기술을 활용했다고 얘기하는데 이쪽에서 매출이 확대되는 기조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소차 압력 탱크용 압력 센서 이쪽도 앞으로 수소차 영역과 함께 좀 커질 거고요. 또 전기차용 회생제동 시스템용 압력 센서 이쪽 말은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차에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엔진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중요하겠죠? 네, 말만 들어도 기니까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ESC 센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벌써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은 현대차 그룹 쪽에 1차 벤더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벌써 전기차 쪽에 여러 가지 센서 역할들을 하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 좀 몰라주는 부분. 근데 그리고 또 이쪽을 기존의 업력을 통해서 벌은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 이게 확인되는 게 마곡에 R&D 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매출액의 한 6.3%를 연구개발비로 쓴다라고 하게 되면 얼만큼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욕구가 큰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점점 더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변화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대양전기공업에 대해서 오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좀 색다른 종목을 소개해 주셔서 의아하기도 했는데 어느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또 제가 몰랐던 거고요. 이 포인트들 잡아주시고 계셔요. 그러면 이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하반기 작년 실적이나 뭐 올해 2분기까지 뭐 실적이 그렇게 호평받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2분기 적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쪽이 상장 이후에 첫 분기 적자라고 얘기를 하네요. 왜 그랬을까라고 봤었을 때 일단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계속 좋아지겠죠. 근데 그 사이에 나왔던 이제 원자재 가격 부담이나 물류 비용 늘어갔던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상황 쪽에서 또 하나는 이런 신사업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왔던 어떤 미스매치들 이게 좀 확인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첫 영업 적자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일단 큰 의미를 삼을 거로 보지는 않고요. 실적 동향을 봤을 때도 지금 나오고 있는 확장세들은 아마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계속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아마 신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즉 한국의 주식은 물론 지금 잘하는 것도 있는데 플러스 알파 성장 동력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더 네. 탄력적으로 갑니다. 그런 알파가 기대하고 있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더 기대를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목표 라인은 어느 정도 잡고 대응을 할지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조선 쪽에 대한 관심이 워낙 강했었다 보니까 같이 좀 영향을 받았거든요. 네, 조선 모멘텀만 가지고도 지금 아직 좀 덜 갔네요. 네, 그래서 좀 거래가 묵직하고 좀 힘들던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쪽이 못 갔던 조선기자재 찾는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보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해서 한 17,000원대 부분까지는 들어가도 누가 모를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지금 기점에서 단기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12,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7,000원 얘기해 주셨어요. 이 종목 저희 잘 체크하면서 금양으로는 금 같은 수익을 냈으니 이 대학 쪽에서는 큰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열어보시죠. YM택입니다. 전기차 따라 충전되는 기대감. 지금 기대감이 충전되고 있다는 건데요. 포인트 열어보시죠. 첫 번째는 EV 릴레이.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교집합인 것 같아요. 태양광 인버터 쪽도 되고 전기차 충전도 되고 해서 오늘 컨셉이 곧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네요. 제가 그런 거 좀 좋아하시네요. 교집합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그중에 또 YM만 치면 또 여러 가지 종목들 많습니다. 네. YMC부터 Y자로 시작하는 게 YG엔터도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되시는데 그 회사 이름은 끝에 택자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V 릴레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개폐기, 그러니까 쉽게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전류를 바로 또 변환시키는 그리고 또 차단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봤었을 때 말씀하셨던 ESS 쪽이나 급속 충전기 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이거죠. 전기차가 확대될 때 한국 사람이라면 충전기 그냥 넣고 한 8시간 충전 못 견디시겠습니까? 견디죠.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한 딱 충전하고
20분이 맥스인 것 같아요. 20분 이상 기다리면 난리 차 안에서 싸우고 그 안쪽에서 급속 충전은 앞으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다 보니까 SK 쪽에서는 또 회사 인수해서 충전 쪽을 늘려가기 시작하죠. 네. 그렇게 됐을 때 또 가장 필요한 쪽이다. 라는 부분들과 함께 태양광 인버터 이쪽에서도 고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대감이 높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 고객사 쪽에서 중국 쪽의 수주가 늘어납니다. 수출 비중이 60% 이상 되는데 이쪽에 영역이 나온다는 부분들도 조금 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YM텍 어떤 일을 하는 업체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성장 기대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 두 번째 포인트로 잡아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전기차 충전 쪽에 이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YM텍의 역할이 어느 정도 커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ESS 쪽이 60% 됩니다. 거기다가 네. 전기차 충전기 쪽이 20%대, 태양광이 10%대, 전기차용 버스 쪽이 한 10%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ESS 쪽의 확대가 또 가장 또 중요한 변화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전기차 관련된 쪽에서의 성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아마 매출 구조는 1, 2년 뒤면 또 확 바뀔 겁니다. 그런 변화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원재료 상승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가격을 올렸습니다. 지난 분기에 가격을 한 10% 정도 올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25%대로 또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지금 2026년까지 해서 EV 릴레이 시장은 한 1,000억 대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쪽에서 LS 일렉트릭이나 다른 회사들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가져온다라고 되면 일단 500억 정도라고 봤을 때 또 하나 추가로 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수출이죠. 수출 쪽도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한 60%는 수출로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가세되는 효과 그렇게 되면은 또 증설 효과까지 있습니다. 지금 6,500평 규모로 해서 2023년까지 한 600억 정도 추가로 매출이 가능한 증설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또 그러면 600억이 추가되고 수출까지 가고 그러면 1,000억대에서 1,500억까지는 금방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매출액이 400억대인데 한 2, 3년 안에 3배 성장한다. 이런 건 눈여겨봐야 되겠죠. 빠른 성장은 당연히 2차전지 쪽에서 확실한 주가에 동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괜히 설레는 기분이 드는데요. 일단 최근에 8월 11일에 실적 내놓고 또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그날 10% 이상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건 기대감을 좀 쌓아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건데 지금 18,800원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목표 라인 어떻게 잡으세요? 네, 일단 매출액이 변하는 부분들과 그 성장 속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연간 매출액 400억, 에이 이게 뭐야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성장 속도를 보게 되면 빠르게 따라갈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쪽에서 지금 박스권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장중에 강하게 움직이다가 살짝 눌림목은 나오는데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한 18,000원대 초반 정도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지난 박스권 흐름의 상단부 쪽으로 열어놓게 되면 21,000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5,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은 오늘 YM텍과 대양전기공업 중에 지금 뭐가 더 예뻐 보이세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렇게 가겠습니다. 현명한 답변 주셨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내용 한 번 더 복귀하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김민수의 장금해저 검색하시면 가능합니다. 저희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